안녕하세요. R 기본 문법 강좌를 이어갈 강사 윤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진행할 강의의 내용은 5장과 6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셨을 건데, 1장에서 R의 소개와 설치, 2장에서 데이터, 그리고 3장에서 함수와 패키지, 그리고 4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그래서 저하고 이제 살펴볼 부분은 데이터 가공 및 분석, 그리고 데이터 정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좀 일치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R 프로젝트 파일로 1장에서 4장까지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속 선상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환경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탐색기를 한번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서 폴더에 가시면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빅데이터.R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CSV 파일이 있을 건데, 이제 저하고 진행할 부분은 5장하고 6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frac5_1.csv 파일과 frac6_2.csv 파일, 요 파일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 R 프로젝트 파일과 CSV 파일 확인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로젝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파일, 그리고 문서에 가셔서 빅데이터.R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워크 디렉토리라고 하거든요. 작업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 파일이 존재를 해야 되고, 혹시 요 위치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메뉴에서 보면 세션이 있습니다. 세션에서 set working 디렉토리 가시면 choose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빅데이터 선택하시고 오픈을 하시면, 자, 여기처럼 이렇게 set work 디렉토리 해서 이렇게 디렉토리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창 열어서 첫 번째 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R, 대문자 R _0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시고,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자, 얘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정렬하고, 데이터를 변형하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룹화하고, 결합하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보고 감이 잡히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감이 덜 잡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엑셀 시간은 아니지만 엑셀로 간단히, 자, 여기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추출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정렬하고 하는데 어떤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지 먼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내가 원하는 자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반이 4반이다. 자, 여기 데이터에서 반이 4반인 데이터. 또는 반이 4반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거. 또는, 자, 수학이나 영어가 90점, 둘 중에 하나라도 90점 이상인 거.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 여기를 우리가 1행, 2행, 3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1열, 2열, 3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방금 했던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행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 행을 추출하는 명령이요, 필터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R에서 어떻게 필터 명령을 쓸 것인지. 또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가 이것만 가져오고 싶다. 반하고 국어 점수만, 또는 번호하고 영어 점수만 가져오고 싶다. 번호하고 국어하고 영어 점수를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열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번호하고 국어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열을 가져올 때 쓰는 명령이 select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나는 이번에 수학과 영어 중에서 90점 이상인 것들을, 그러면 자, 수학이나 영어 중에 90점, 수학이나 영어 중에 90점 이상, 수학이나 영어 중에 90점 이상, 90점 이상, 너무 많네요. 90점 이상, 수학이 90점 이상. 자, 이렇게 우리가 행을 추출을 했는데, 자, 이것들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번호하고 수학하고 영어만 가져오고 싶다. 이럴 때는 그렇죠. 필터하고 셀렉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와 셀렉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렬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번호가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요거를 정렬을 하게 되면, 자, 번호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나는 수학 점수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요. 또는 자, 난 반으로 하고 싶다. 근데 반으로 했더니 반으로 정렬은 되지만 나머지 난 반으로 하면서도 국어 점수로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거 우리가 정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정렬을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엑셀을 배우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반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로 하겠다. 그럼 볼까요? 반인데 국어가 오름차순. 반인데 국어가 오름차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레인지라고 합니다. 어레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만 있는데 총점도 알아보고 싶고 평균도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평균에 따라서 80점 이상은 패스, 80점 이상 미만은 fail, 이렇게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파생 변수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뮤테이트라고 합니다. 뮤테이트.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 국어 점수의 합계, 수학 점수에서 최고로 큰 것, 영어 점수에서 세 번째로 큰 것. 자, 반별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반별로 국어 평균, 반별로 수학, 영어의 평균, 반별로 국어, 영어, 수학의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머라이즈와 그룹바입니다. 그래서 저기 잠깐 봐놨거든요. 자, 반별로 평균을 봤어요. 일반의 국어 평균이에요. 수학 평균, 영어 평균. 일반의 국어, 수학, 영어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어의 평균, 전체 합계. 물론 추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또는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무슨 표준 편차, 분산, 몇 번째로 큰 값,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게 그룹바이와 서머라이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한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국어, 영어, 수학만 있는데 예술 과목을 추가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가 10건이 아니라 10,000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저 아래 쭉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많았을 때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 중에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 그래서 얘를 번호로 조인을 하게 되면 얘하고 조인을 해서 79가 이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너 조인, 랩 조인, 라이트 조인, 풀 조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인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더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10건이 있는데 이쪽에 또 한 3건이 더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열의 이름이 다 같아.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붙일 수 있겠죠. 자, 붙이는 게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를 우리가 bind low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 엑셀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요약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겠다? R로 보겠다. R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런 방금 봤던 필터, 셀렉트, 어레인지, 뮤테이트, 조인, 바인드 로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거를 DPLY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DPLYR이라는 패키지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예요. 그럼 이 패키지를 인스톨 해야 되겠죠. 혹시 인스톨을 하셨다 하더라도 또 해도 상관없으니까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 패키지스. 자, 큰 따옴 몇 치고 DPLYR이라고 하고 컨트롤 엔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가 설치됐더라도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 라이브러리 자, 이때는 다운표하지 않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DPLYR이라고 컨트롤 엔터를 라이브러리 네, 라이브러리 하고 DPLYR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DPLYR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 자, 요거 사용하실 때 좀 스피드를 위해서 여러분 이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연산자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A라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자, 컨트롤 엔터하고 A를 봤습니다. 그럼 A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자, B를 한번 볼게요. B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똑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최상위 연산자라고 그래서 제일 위에서만 쓸 수 있어요. 제일 위에서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거 평균을 보고 싶은데 평균을 보고 싶어요. 근데 평균을 보고 싶은데 자, A를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최상위 연산자 앞에 민이라는 함수가 먼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예를 들어서 A 얘는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굳이 이렇게 써야 될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자, 최상위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파이프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올 건데요. 자, 여기에 frac5_1.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옵니다. read.csv. 다음에 frac5_1.csv. 자, frac5_1.csv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df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이. 자, 그런데 여러분, 파이프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 연산자라는 건요. 자, 파이프 연산자는요. 이렇게 퍼센트, 그 다음에 파이프 퍼센트 이렇게 써요. 자, 얘는 파이프라는 거는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 파이프는 입구로 흘러오는 거를 출구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결과값이 오른쪽에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 A를 만들어 보는데, 자, A를 만들어 보는데, 자, 필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필터. 어디서? DF에서. 누가? 국어가 90점 이상인 것들을 필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국어가 90점 이상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필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A는 DF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자, 퍼센트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자, 일단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뭐 해라? 이 DF를 받아서 필터를 해라. 그러면 이 DF 안에 KOR이 있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를 한번,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예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요 아래 파이프만 쓰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A에다 받지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바로 DF,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M입니다. 자, 파이프 연산자를 할 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M 이렇게 입력하면 이 파이프, 자, 제가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M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필터 KOR 90 이렇게 하면 바로 데이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필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여기 상위 6개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항상 컨트롤 L 하면 이렇게 클리어가 되거든요. 자, 먼저 그 다음에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 상위 6개 데이터를 헤드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여러분들이 이게
음성이 나가고 교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생략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헤드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방금 만든 DF에서 이게 보여줍니다. 디폴트로. 그러면 헤드가 있으면 이거는 꼬리 아래에서부터 6개. 당연히 6개는 디폴트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N을 줘가지고 5, 7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헤드나 테일은 데이터 프레임의 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임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필터를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 KUR 값이 90보다 큰 값이라고 그랬네요. KUR 값이 90보다 크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DF를 받아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M. 자, 뭐 한다? 필터한다. 어떻게? DF에는 KUR이 있잖아요. 90보다 크다. 90보다 크다는 것은 90 초과입니다. 자, 그러면 90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매스 수학이 70보다 작다. 자, 매스 컨트롤 시프트 M 70보다 작다니까 작다 70.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로 수학이 70보다 작은 것들만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퀄을 붙이게 되면 이상인 게 나오겠죠. 이상. 자, 여기 지금 크다 하고 이상인 거는 개수가 당연히 다르죠. 뭐가 포함이 되니까 얘들이 포함이 되니까요. 자, 이것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하가 되는 거죠. 매스가 이하. 순서가 틀렸습니다. 네, 이하. 이하는 이하도 매스가 요 70하고 70이 있으니까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반변수 값이 1인 값들을 추출하시오. 반변수 값이 1이 아닌 값들을 추출하시오. 자, 반이 1이다. 반이 1이다. 그러면 자, DF 컨트롤 시프트 M 필터 반이 1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대입 연산자 1을 반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같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이퀄이 2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이 1인 거. 자, 그 다음에는 반이 1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네요. 반이 1이 아닌 거. 반이 1이 아니다라는 건 같다가 아니라 느낌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이 1, 2, 3, 4가 있는데 1이 아닌 것들만 나오겠죠. 반이 1이 아닌 데이터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할 때는 not equal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크거나 같고 작은가. 영어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영어가 90보다 작은가. 그럼 80 이상 90 미만. 누가? 영어가. 자, 이거는요. 자, 보세요. 영어가 첫 번째 8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영어가 90보다 작다. 자, 기본적으로 R에서는 얘가 AND로 엮이면서 영어가 90보다 작으니까 작다 9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0 이상 90 미만이 나와야 되겠죠. 자, 영어가
80 이상 90 미만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그리고라는 뜻에서 and를 여러분 숫자 7 위에 있는 and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똑같은 결과예요. 콤마도 똑같고 and가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가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or. 자, 그러면 교재에서 자, or가 있겠죠? 자, 영어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영어가 70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을 추출하시오. 이거는 뭐예요? 9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거나 70보다 작거나 70보다 작은 거. 얘가 여기는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는 또는으로 합니다. 또는으로. 그래서 또는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 영어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가 70보다 작은 값. 그런데 얘가 뭘로 묶여져 있다? or로 묶여져 있다. or로. 자, or는요. 여러분 자, 이거 찾으실 수 있나? 저는 엔터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거가 or 표시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골라서 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or라고 합니다. or. 자, 그런 내용들이 필터로 돼 있고요. 자, 오늘은 시간상 이제 세팅하고 하면서 필터만 받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select, mutate, arrange, 그다음에 뭐 bind로, 그다음에 join 이런 거 서머라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